하동군 투자유치 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 각종 부채와 소송 등 우여곡절이 많은 하동 지역 산단 정상화에 어떻게 기여를 할지 주목됩니다. 정부와 경남도 등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남부권 광역 관광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은 동부 전남과 함께 남중권 웰리스 관광지의 거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는 8대 뉴스, 이 시간 사천 지역을 들여다봅니다. 사천의 202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우주항공청이었지만 끝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연말엔 대진산단 2차 전지 유치 찬반 갈등이 뜨겁습니다. 민수부터 군수, 우주까지 사업 영역을 끝없이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네 번째 기업으로 사천의 항공기체 구조물 생산업체 SNK항공을 소개합니다. 경남도가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대호 이사관이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임명됐고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 하동, 산청군의 부단체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하동군의 투자유치 자문단이 구성됐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동의 산업단지 정상화와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하동군은 올해 협약 정도에 그친 성과를 내년에는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하동군 지역 최대 현안이자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 산단들. 대송산단은 지난 9월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6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본계약은 맺지 못한 채 내년으로 미뤄졌고 갈사산단의 경우 정상화를 위해 산자부로부터 5년의 사업기간을 추가로 받아냈지만 아직 대체 시행사도 구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황을 타개함과 동시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하동군이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자문단은 경남연구원과 경남투자청을 비롯해 학계와 전기, 재료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12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산업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과 투자기업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투자유치 자문단 위원으로서 하동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기업들이 유치되는 곳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동군은 자문단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유치 전략 마련 등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회박 정도에 그친 올해 투자유치 성과는 내년에는 결실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첨단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한 만큼 앞으로는 하동의 갈사산단과 대송산단의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온갖 역량을 집중해서 그 결실을 하나 둘 보여드리도록. 산단 정상화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하동군 투자유치 자문단. 자문단을 통해 이뤄낼 여러 성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각종 부채와 소송, 준공률 등 아직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하동군의 해결 방식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남부권 광역 관광의 윤곽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 5개 시도에 10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의 경쟁력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남과 부산 그리고 전남. 이후 해양수산부도 관광벨트 구축에 힘을 실으면서 본격적인 광역관광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남부권 5개 시도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인데 2024년부터 10년 동안 추진되는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의 가장 큰 목표는 머무는 여행지를 조성하는 것. 특히 관광 자원이 풍부한 남해안의 장점을 살리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남해안이 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면서 망국병인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정책적인 중점을 두고 남해안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획은 남동권과 남중권, 남서권 등 지역별로 3가지 관광 권역을 나눠 추진됩니다. 동부 경남과 부산, 울산이 남동권으로 묶이고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이 남중권, 광주와 서부 전남이 남서권으로 편성될 예정. 이 가운데 남동권은 해양문화휴양관광,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 남서권은 남도 문화예술 관광 등 지역에 맞춘 특성화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총 사업비 3조 원 가운데 경남에 투입되는 비중은 약 1조 1천억 원 정도. 대부분이 관광을 위한 시설 설치에 투자되는데 2024년에는 우선 설계비에 국비 8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정부 부처 간 소통이 관건입니다. 관광계획 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지만 해양 콘텐츠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해양수산부와의 업무 조율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관광은 특히 이제 관광만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한 부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전체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남도 지역 경제의 반등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히는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정부 주도의 사업 계획이 윤곽을 잡아가는 만큼 속도감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을 위해 서부 경남을 비롯한 남중권엔 웰니스 관광지 개발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각 지역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전남, 부산을 가기 위한 관문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서부 경남. 경남도는 서부 경남을 머무르고 싶은 차별화된 관광지로 특화하기 위한 콘텐츠가 웰니스에 있다고 보고 그 특화 전략으로 치유 관광 활성화와 산촌 살림 관광 자원 확충,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로컬 관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남중권 관광 수요가 권역 안팎으로 충분히 확산되기 위한 공간 구상도 함께 공개했는데 남중권에서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진주와 순천 여수를 거점 지역, 남해 합천을 지역 간 관광 연계의 핵심 지역으로 두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 이는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주에 오신 분들이 순천에 오고 순천에 오신 분들이 남해도 가고 하동도 가고 여수도 가고 이런 것이 순환으로 돼야 됩니다. 남해안 벨트가 서로 간에 기대고 살지 않으면 공존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그중 서부 경남 지역의 관광 인프라 조성 세부 사업은 모두 13건. 먼저 진주는 만경동의 전통문화 체험관과 레트로 문화거리 조성 등 원도심 관광골목 활성화가, 진양호 공원 내엔 미디어 아트와 웰니스 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천 지역은 용현면에 선상지 경관 전망대와 대지미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코스 개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남해의 경우 서면과 미조면, 남면에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는데 바다 경관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와 야외 갤러리, 랜드마크형 전망대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은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악양면에 문학 테마의 북스테이 플랫폼이, 청안면엔 음식 관광에 특화된 미식타운, 화계면엔 차담센터 구축이 추진됩니다. 산청엔 인공정원과 반머리째 전망대 등 산림자원에 활용한 랜드마크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양은 약선 푸드케어와 식문화체험, 캠핑 등이 가능한 산촌 미식,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 이 밖에도 남북권 광역관광 진흥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섬진강 스테이와 해양치유관광, 지리산권 웰니스, 워케이션 관련 상품 개발도 함께 이뤄집니다. 경남도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시 상대적으로 남서권, 남동권에 쏠린 관광 수요의 분산과 고용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지역 간 관광 격차 해소와 관광 만족도 향상은 물론 현재 2.3일인 숙박 여행 일수가 6일로 증가하고 생활 인구는 130% 이상 늘어 관광 일자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형 웨니스 관광지대로의 변모를 꾀하는 서부 경남. 남부권 광역 관광의 허리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남도가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대호 이사관이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전보 인사됐습니다. 3급 국장급에는 이미하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경제통상국장에 임명했고, 김희용 부이사관이 행정국장, 신종우 부이사관이 복지여성국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진주시 부시장에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사천시 부시장에는 김성규 균형발전국장, 남해군 부군수에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하동군 부군수는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산청군 부군수에 한미영 문화예술과장이 임명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내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익재 미래농업과 환경농업팀장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로, 박영태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장이 정동면장 직무대리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또 행정복지국장에 서효숙 문화관광수산국장이, 문화관광수산국장에 백원희 행정과 지방서기관이 전보 발령받았습니다. 이번 인사로 40명이 승진, 169명이 전보 발령됐으며 총 340명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살펴보는 8대 뉴스, 이번 시간은 사천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1년 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에도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요. 강진성 기자가 다사다난했던 사천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지난 4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연내 법 통과와 개천까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천 시민과 경남 도민까지 나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연내 처리 최종 시점인 1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여야는 책임만 떠넘긴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곤맹면에 조성 중인 대진 일반산업단지의 SK에코플랜트가 수명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 처리 시설을 추진하면서 주민 갈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민과 폐기물 때문에 강포만이 오염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주민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영재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역 정가는 어수선한 해를 보냈습니다. 송도곤 전 시장까지 연루되면서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혐의로 하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내년 총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천 비행장에서 진행되던 사천 에어쇼가 처음으로 장소를 바꿔 열렸습니다. 삼천포 덕유공원에서 열린 에어쇼는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과 체험 부스로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행사장 규모는 줄었지만 야간 행사가 열리면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사천 출신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이름을 딴 도로가 탄생했습니다. 박서진길은 삼천포항 공영주차장에서 시작해 용궁수산시장, 삼천포 덕유공원, 삼분령 노을카페 거리 인근까지 이어지는 5.8km 구간입니다.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진행된 선포식은 전국에서 모인 박서진 팬의 축하 속에 열렸습니다. 사천시의 분만 산부인과가 1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분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을 하면서 청하 여성 의원은 24시간 분만이 가능해졌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개원 한 달 만에 첫 여아가 건강하게 태어나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천시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타 지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뜨거운 관심 속에 매진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발행된 상품권은 200억 원으로 내년에도 같은 규모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가 서울의 호텔 운영업체로부터 남일대 리조트를 재개발하는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체결했습니다. 업체는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호텔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남일대 리조트는 2025년까지 운영한 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시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 특화 안심숙소 4곳을 선정했습니다.
야간 특화 안심숙소는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곳은 아시아레이크 사이드 호텔과 호텔 남강, 뉴라운 스테이 호텔, 진주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인기 연예인 팬카페의 이웃사랑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한봄 팬카페 봄의 향기는 27일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백미 800kg을 진주시 복지재단에 기탁했습니다. 또 가수 이찬원 팬클럽 진주 찬스방도 같은 날 불우이웃을 위한 세탁세제 3리터 540개를 전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역의 하랑봉사단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재단에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민수부터 군수, 우주까지 사업 영역을 끝없이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네 번째 기업으로 사천의 항공기체 구조물 생산업체 SNK항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계에 매달려 내려오는 거대한 철판. 안전장비를 착용한 남성이 수레에 철판을 옮깁니다. 항공기 날개 상부 구조물입니다. SNK항공의 주요 사업은 민수사업, 군수사업, 우주사업이 있습니다. 그 민수사업은 에어버스 항공기의 윙 날개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고, 군수사업은 T-50, 무장헬기 LH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체 구조물 생산업체로 출발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명맥을 이어온 이곳.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설립 초기부터 세계적인 항공사인 에어버스에 날개 상판을 납품하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자회사로 편입됐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후방동체 개발에 이어 납품까지 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7개의 탱크로 구성된 화학 처리 장비를 갖추는 등 설비 투자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동 헬기 수리온 계열의 조립품을 공급하는 등 민수부터 우주와 군수 분야까지 판로를 다양화시켰습니다. 업체는 지상 방산부터 차세대 발사체까지 멈추지 않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민수사업은 고객 다변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고, 군수사업은 항공방산에서 지상방산까지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우주는 누리호에서 차세대 발사체까지.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SNK항공.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통영에는 읍도와 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이용객이 줄어 10수년 전 여객선 운항마저 끊겨버린 곳인데요. 배가 없으면 무트로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다리가 연결됩니다. 육지에서 섬으로, 섬에서 다시 섬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섬과 육지로 가는 여객선이 없는 통영 읍도. 23명 섬 주민의 이동 방법은 개인 배나 배가 있는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앞 섬마을 연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이동이 힘들다 보니 주민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급할 때 골드타임 놓쳐버리는 거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러게 되면은 솔직한 여기서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안전한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추진 5년여 만에 통영 도산면에서 연도, 읍도로 있는 다리를 놓게 된 것입니다. 총 연결도로는 3.49km, 도선면과 연도는 육지와 섬을 잇는 390m 다리로 연도 읍도는 섬과 섬을 잇는 362m 다리가 놓이고 각 섬과 도선면 해안가는 둘레길로 연결됩니다. 차량은 통제되지만 사람이 걷거나 카트, 이륜차 등은 지날 수 있어 편의는 물론 자연 훼손도 최소화합니다. 지역에선 기대가 이어집니다. 숙박시설도 생길 수도 있고 누리지 못했던 걸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도는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유명하지만 이동 수단이 없어 쉽게 가기 어려웠던 곳. 통영은 둘레길과 해수욕장 등 즐길 공간까지 조성해 이곳을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해상 보도교가 완공이 되면 섬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룡 발자국 화석 유적지와 연계한 새로운 섬 관광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삽을 뜬 다리의 완공 시기는 2026년 9월. 통영은 내년에도 송도 항림다리 사업을 구성하며 섬 주민의 삶과 관광 개발이란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 대부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공기질이 탁하고 대기는 건조하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고 운동은 실내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어 세차는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함양은 오후에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3도, 사천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겠지만 광주는 오후부터, 제주는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세종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56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맑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구름이 지나겠는데요.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